34번 문제를 봐보시면 다항함수 fx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한다라고 했죠. 일단 로피탈의 정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객관식이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서술형 쓴다라고 풀어보고 다른 한번 로피탈의 정리를 써보도록 할게요. 아까 33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f는 x분의 1이라는 이런 분수꼴의 표현이 있는데 x가 0의 우극한을 향해 가죠. 이제 우리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었냐면 치환하는 방법을 선택하자라고 했잖아요. 즉 1분의 x가 1분의 0의 우극한을 향해 가니까 얘를 역수로 뒤집으면 x분의 1은 0의 우극한분의 1을 향해 간다. 이때 0을 향해 가는 값을 1에서 나눠주라는 것은 한없이 커지는 값을 곱해주라는 거니까 이제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치환한 구도를 셈이 써보도록 할게요. 리미트하고 x분의 1을 우리가 뭐 t 정도로 치환을 할까요? 그럼 t는 지금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갖고 있고 우리가 x분의 1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1분의 x 즉 x 자리에는 t분의 1을 갈아 끼워 넣으시면 지금 우리가 극한 변수를 t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모에 있는 x 자리는 이렇게 t분의 1로 바뀔 거고 x에 내가 t분의 1을 넣으니까 얘는 t제곱분의 1로 바뀌겠네요. 마찬가지로 x 세제곱은 t세제곱분의 1로 바뀔 거고 x분의 1은 우리가 t로 치환을 하기로 했으니까 얘는 ft 이렇게 바꿔주면 될 거고 뒤에 빼기 1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우리가 다항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x분의 1을 치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니 분자 분모에 이 상태로 t세제곱을 곱해 놓으면 다항식의 구도로 극한을 끌고 갈 수 있겠죠. 리미트하고 t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분자 분모에 이렇게 t세제곱 곱해주면 t분의 1 t세제곱 곱하니까 t제곱 될 거고 t제곱분의 1이랑 t세제곱 곱하면 t로 처리가 되겠죠. 그럼 t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얘는 ft가 될 거고 빼기 t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정보를 여러분 봐보시면 지금 분모가 t에 대한 2차식이니까 t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분자도 다항식일 거니까 이렇게 t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무한대를 향해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죠. 근데 분모가 이제 2차니까 그러면 분자도 2차여야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전체 극한이 마이너스 4로 흘러갈 수 있겠죠. 그러면 ft 빼기 t 세제곱이라는 식을 그냥 하나의 2차식으로 보면 얘의 분모의 2차항 계수가 1이었으니까 분자에는 얘의 2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전체의 극한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즉 분자에는 ft 빼기 t세제곱이라는 식은 2차 다항식인데 2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4일 거다. 그럼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뭐 at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거고 ft는 이제 이항을 시켜주면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의 이런 3차 다항식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만 써놓을게요. ft라고 했는데 이게 fx의 t를 쌤이 x로 표기를 바꾸면 fx가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복잡하죠. 이제 쓸모없는 건 지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지우고요. 이제 나의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미트 하고요. x는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분자에 이렇게 0을 넣으면 분모도 0을 넣은 게 이제 0을 향해 흘러가야 되겠죠. 그럼 f0이 0이라는 거면 여기에 이제 0을 넣은 결과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0 넣어보세요. 0 빼기 4 곱하기 0도 0이고요. 여기 플러스 0 되고 플러스 b까지가 0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 식의 상수항인 b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b까지 구했어. 그러면 fx는 그냥 x세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ax잖아. 그러면 0분의 0꼴인데 0이 되는 요인이 바로 보이죠. 얘를 이제 x로만 묶어주더라도 x 곱하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니까 x 약분해주고 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a가 남아요. 그러면 이 전체 극한이 3이 된다 했죠. x에 0을 넣어주시면 a 값이 뭐가 된다? a 값이 3이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fx라는 식이 이제 완성이 되죠. x 세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AX가 된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A 값 3이었으니까 여기 3 이렇게 쳐 넣으면 fx가 얘가 되고 f2의 값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f2의 값은 2 넣는 결과니까 2의 세제곱 8 빼기 4 곱하기 2의 제곱 4 해주고 3 곱하기 2니까 여기에 6 넣어주시면 16 빼주면 마이너스 8이죠. 6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루피탈의 정리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루피탈의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0분의 0꼴의 극한을 계산할 때 우리가 루피탈의 정리를 쓰면 계산이 빠를 수 있다 했잖아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렇게 fx를 구해 놓되 여기에서 리미트하고 x가 이제 0을 향해 갈 때 분모가 0을 향해 가니까 우리가 분자가 0을 향해 간다는 것도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fx가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됐었단 말이야. 루피탈의 정리가 뭐였냐면 그냥 분자 분모 미분하라는 거죠. 미분하면 f'x가 되고 x는 미분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0을 넣은 게 곧 극한값이 된다는 거지. 그럼 f'0 나누기 1이 뭐다? 3이다. 그래서 이거 미분한 식에 0 넣은 게 3이에요 하면 똑같이 a 값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3이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아래 문제도 이제 위의 문제와 동일하죠. x가 0의 우극한을 향해 간다 했으니까 내가 얘 치환하는 구도를 써드리면 이제 우리는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이때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자는 거죠. 그럼 전체 이제 극한 구도가 이렇게 바뀔 거란 말이야. 리미트하고 t는 양의 무한대를 향해 가. 그럼 우리가 x분의 1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x 대신엔 거꾸로 뭘 써준다? t분의 1을 써준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분모의 식을 써보면 x 세제곱은 t 세제곱분의 1일 거고 x는 t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면 x세제곱 t세제곱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서 t세제곱분의 ft 이렇게 처리해주고 빼기 1을 처리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항식을 해석하기 위해 이렇게 치환을 했던 거니까 분자 분모에 이렇게 t세제곱을 곱해주시면 전체적인 구도를 다항식의 구도로 끌고 갈 수 있죠. 그럼 얘 이제 곱해주시면 1 되고요. 플러스 얘 곱해주시면 이제 얘는 t제곱이 될 거다. 그럼 얘도 이렇게 곱해주시면 ft 나올 거고 여기 t세제곱 곱해주면 마이너스 t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리미트하고 이제 t가 무한대를 향해 간다는 게 있었으니까 분모가 이제 t의 2차를 따라서 이렇게 무한대를 향해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체의 극한이 5가 나오려면 이 분자의 식을 하나로 봐도 얘도 몇 차식이었어야 되냐면 2차식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전체의 극한이 이제 5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모의 이제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분자의 2차 함계수가 5여야 전체의 극한이 5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ft 빼기 t세제곱이라는 식을 하나의 2차식으로 보면 얘 2차 함계수가 5인 2차식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5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ft는 뭐가 된다? t세제곱 플러스 5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는 건 지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ft를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fx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죠. fx t를 x로만 표기를 바꾸면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a, b의 값을 이렇게 미정계수 이걸 이 문제에 있는 이제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a, b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정보를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분모에 1을 넣으면 이제 얘가 0을 향해 가잖아요.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을 향해 간다. 그럼 0분의 0꼴의 극한이 3분의 1이 되려면 여기에도 1 넣는 게 0을 향해 가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 f1이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0이 되는 요인을 찾아서 소거시켜서 전체의 극한이 3분의 1이 된다는 것도 계산해봐야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조립제법에 올리는 게 좋겠죠. 어쨌든 2, 3차식은 1을 넣으면 0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f1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에 1을 올릴 수 있고 1 더하면 6이고요. 곱하면 6 a 플러스 6이고 곱하면 a 플러스 6이니까 위에 식과 이렇게 더하면 a 플러스 얘는 b죠. 플러스 b 플러스 6은 일단 0이 될 거다. 그리고 fx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x-1을 인수로 갖고 나머지 몫이 이때 여기 있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플러스 6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의 극한이 몇이었다? 3분의 1이었다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리미트 추가하고 x가 1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의 분모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였잖아요. 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분모에 이제 이렇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0분의 0꼴의 극한의 결과가 3분의 1이라는 것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x 마이너스 1 약분하고 여기 이제 1 넣어주시면 분모 3 되고요. 1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6이 돼서 이게 이제 3분의 1이 된다 했으니까 여기 이제 분자에 있는 값이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a 플러스 얘 계산하시면 13이잖아요. 13이 1이니까 a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a 값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a 값 아이고 왜 계속 지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a 자리에 마이너스 11을 넣어주면 fx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분자에 있는 식이 이렇게 해서 얘가 fx였잖아요. 그러면 fx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6x하고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면 f3의 값 구하라 했으니까 3 빼기 1 하시면 여기 2고요. 3 넣으시면 9 더하기 6, 3, 18 빼기 6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계산하시면 12에다가 9 더하시면 2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2 곱하니까 정답은 42가 되겠죠. 문제의 정답은 4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36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런 구도가 이제 주어진 극한을 가지고 새로운 극한을 구하는 구도였다. 그러면 잘 보세요. 새 론이 아니라 새 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수 fx랑 gx가 어떤 식인지 예상조차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대신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x는 극한이 3이고 x분의 gx는 극한이 2래. 그럼 이제 얘의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쵸?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하고 x가 0을 향해 갈 때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면 gx 나누기 x고 여기 x 나눠주면 1 되겠죠. 그럼 분자도 x로 나눠주면 x분의 fx고 x는 x로 나눠주면 1이 될 테니까 이만큼 극한은 3 채워넣으면 되고 이만큼 극한은 2 채워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2 빼기 1분의 3 더하기 1에서 극한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극한값을 해야 되니까 이 모습을 최대한 내가 새롭게 구하는 극한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거야. 그 다음 37번 문제를 보시면요.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x분의 fx의 극한을 k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꼴에서 x분의 fx라는 모습을 만들어야 k에 대한 얘기가 될 테니까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도 x분의 1을 곱하고 여기 분모에도 똑같이 이제 x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하고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일단 분자는 5 곱하기 fx 나누기 이렇게 x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랑 x분의 1을 곱할 때는 x를 이제 루트 안에 넣어줘야 되니까 x를 루트 안에 넣을 땐 제곱을 해서 넣으면 되죠. 그러면 x제곱분의 이렇게 해서 fx 플러스 4x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x로 나눈 거니까 x분의 fx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객칸을 x분의 fx 이만큼은 우리가 k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k로 표현을 바꾸고 또한 이만큼도 그냥 k로 바꾸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안쪽이 문제인데 얘를 일단 쪼개보면요. 루트하고 x제곱분의 이렇게 해서 fx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얘는 x제곱이 약분되니까 4가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꼴을 봐보시면 다시 쌤이 얘를 쪼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x 곱하기 x분의 fx니까 여기 이만큼 x분의 fx 이만큼은 마찬가지로 k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제 x분의 k가 되는데 x가 이제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k 어떤 상수꼴이 돼서 이만큼은 극한이 0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꼴을 표현을 해보면 분자는 지금 5 곱하기 k가 돼서 5k가 될 거고요. 분모는 여기 루트가 있었는데 여기 앞쪽은 0이 됐고 x분의 이렇게 k가 돼서 그리고 뒤쪽에는 4가 튀어나왔었죠.
그러고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가 루트 4니까 2가 될 거고 2 플러스 k분의 5k의 전체 극한값이 문제에서 3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이게 3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5k는 하고 여기는 2 플러스 k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6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죠. 그럼 3k 이항시켜주면 이 k의 값이 이제 6이 되니까 k 값은 결과적으로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38번 문제는 일단 처음 거를 딱 보실 때 얘가 0이 아닌 어떤 일정한 값을 극한으로 갖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일정한 값을 그냥 L이라고 처리를 하죠. 그러면 리미트하고 x가 이제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1분의 fx 플러스 1의 이 전체 극한값이 어떤 L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래의 극한을 구하라는 건데 일단 얘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하고 있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얘는 x가 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안이 이렇게 x 플러스 1로 복잡하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여기 양변에 1을 더해 볼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0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만큼 내가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x 플러스 1을 이제 t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1 얘도 t로,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 얘도 이제 t로 표현을 바꿀 수 있죠. 그러면 리미트하고 지금 t가 어딜 향해 가고 있냐면 0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이때 t분의 ft의 전체 극한이 어떤 l이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야. 어차피 t는 변수에 불과하니까 내가 다시 얘를 표기를 x로 바꾼다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얻게 되는 정보가 리미트하고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fx의 전체 극한값이 어떤 일정한 값 l이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 구조를 써야 되니까 쓸모없는 얘네들은 지우고요. 이제 여기에서 얻은 정보만 남기고 이 정보를 이 정보를 써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 정답을 구할 건데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얘의 극한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x분의 fx의 극한이 l이라는 걸 아니까 얘의 분자 분모를 똑같이 x로 나눠줄 거야. 그럼 분자에도 x분의 1 곱하고 분모에도 x분의 1을 곱하면 리미트하고 x가 0을 향해 갈 때 x분의 1 곱하니까 분모부터 쓸게요. 2 곱하기 x분의 fx 되겠죠. 그리고 여기 x 하나 나눠주면 x가 이렇게 남을 거고, 그다음 5 곱하기 x, 분자도 x분의 1 곱하니까 5 곱하기 x분의 이제 fx 될 거고, 얘도 x 약분해주면 3x로 처리될 거다. 그럼 이제 극한을 구해보도록 하죠. x분의 fx 이만큼은 극한을 어떤 일정한 값 l로 처리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 x분의 fx 얘도 어떤 일정한 값 l로 처리할 수 있다 했고, x가 0을 향해 가니까 여기에 0 대입해주고 여기에 0 대입해주면 얘네들은 0이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럼 최종적으로 2l분의 그 다음 분자는 5l이 된다는 거지. 이 전체의 극한이 어떤 일정한 값 l이 된다 했죠. 그럼 이제 l 약분해주면 전체의 극한은 2분의 5가 될 거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39번 문제도 위와 마찬가지죠. 지금 x가 얘는 2를 향하고 있는데 정작 내가 구할 x는 극한이 0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 2를 빼주면 리미트하고 x 빼기 2가 x 빼기 2가 2에서 2를 빼주니까 0을 향해 간다. 이렇게 표기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x-2분의 fx-2니까 내가 x-2 이만큼을 치환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여기 이만큼도 여기 이만큼도 t로 표현을 바꿀 수 있다. 그럼 리미트하고 t가 0을 향해 갈 때 얘가 최종적으로 t분의 이제 ft의 극한이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기 t 자리를 마찬가지로 t는 변수에 불과하니까 x로 이렇게 표현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x가 0을 향할 때 x분의 fx의 극한은 1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 구도를 이용해야 되니까 얘 분자 분모를 똑같이 x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도 x분의 1, 여기도 x분의 1을 이렇게 곱하자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하고 x가 0을 향해 간다 라고 할 때 분모부터 쓰면 3x제곱이랑 x분의 1 곱하면 약분돼서 3x 튀어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6 곱하기 x분의 fx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 여기는 x분의 1 곱하니까 x랑 약분돼서 1 튀어나오고 여기는 2 곱하기 이제 x분의 fx가 될 거다. 근데 x분의 fx의 이만큼의 극한을 우리가 아까 1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만큼 1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이만큼 1로 바꿔주고 x는 지금 0을 향하니까 여기 x에는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최종적으로 어차피 얘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랑 1 곱한 마이너스 6이 분모의 값일 거고 여기에 1 넣으시면 2가 되니까 1에다가 2 더하시면 분자는 3이 되겠죠. 3 약분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 봐보시면 얘는 x분의 fx의 극한이 5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x가 0을 향할 때. 그러면 얘도 x가 0을 향할 때 극한이 필요한 거니까 얘는 바로 이제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분의 fx라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거야. 그러면 리미트하고 x가 0을 향할 때 분모부터 쓰면 x분의 1 얘랑 곱하니까 약분돼서 1 튀어나올 거고 x분의 1 여기 곱해주면 플러스 이제 x분의 fx 나오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x제곱이랑 x분의 1 곱하면 x, 그 다음 6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나올 거다. 이때 x분의 fx의 극한을 5로 처리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만큼 자리에는 다 5를 대입해주면 될 거고 x가 0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x는 그대로 0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분자는 6 곱하기 5니까 30이 될 거고요. 분모는 1에서 5를 더한 6이 될 거다. 그럼 6 약분해주면 전체 극한값이 5가 되겠죠.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41번 문제는 기본점이긴 합답형 문제죠. 얘 같은 경우는 쌤이 표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할 거예요. fx와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둘 다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fx 더하기 gx가 지금 수렴해요. 그리고 gx 같은 경우 gx래. 수렴하고 fx도 지금 수렴한단 말이야. 얘도 수렴해. 근데 얘를 가지고 gx의 극한을 물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fx 더하기 gx에서 봐봐. 빨간색으로 fx 더하기 gx에서 fx를 딱 빼주면 어때요? gx가 나오잖아요.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걸 빼줄 땐 100% 우리 뭐 한다라고 배웠죠? 수렴한다라고 배웠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근데 니은 보기를 봐볼게요. fx와 gx가 모두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발산이라는 거지. 이때 fx에 더하기 gx의 값도 존재하지 않냐라고 물었는데 지금 fx는 발산한단 말이야. gx도 발산이죠. 그럼 발산 더하기 발산은 상황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게 발산할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지.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에서 우극한과 A에서 자극한이 있어. 그러면 fx, gx를 가지고 내가 표를 나눠보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fx는 A에서 우극한이 2였고 A에서의 자극한이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우극, 좌극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수렴값이 없죠. 그럼 발산하는 상태라는 거잖아. 그럼 gx 같은 경우는 거꾸로 1이랑 2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에서의 우극한이 얘는 1이고 좌극한이 2라는 거죠. 그러면 gx도 봐보세요. 수렴값이 없죠. 수렴값이 없는 건 뭐한다? 발산하는 경우로 본다.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더할 거잖아.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더한 함수는 A에서의 우극한이 3으로 표기되고 A에서 좌극한도 1과 2를 더하니까 3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더한 함수는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발산 더하기 발산은 수렴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뭐 할 때도 있다. 발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으로 아예 확정 짓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될 거다. 그 다음 디귿 보기 봐보시면 이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의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fx가 gx보다 크고 얘도 극한이 있고 얘도 극한이 있다라고 하면 fx의 극한이 gx의 극한보다 크지 않냐? 라는 건데 쌤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했죠. 부등식의 극한을 씌워도. 근데 모는 반드시 생겨야 된다. 등호는 생겨야 된다. 최종적으로 둘의 모는 극한은 같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옳은 보기는 1번, 옳은 보기는 기억밖에 없으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42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fx가 뭐 하냐면 수렴한대. 그 다음 fx 더하기 gx도 수렴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gx를 만들려면 fx 더하기 gx라는 함수에서 누구를 fx를 딱 빼주면 되잖아. 근데 얘도 수렴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fx도 수렴해. 그럼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걸 빼준 건 100%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확정할 수 있다 했죠.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 보기는 fx와
지금 gx분의 fx의 극한값이 각각 존재한다 했으니까 얘가 지금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는 상태란 말이야. 이때 gx의 극한이 존재하냐라고 물었거든. 그럼 fx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gx분의 fx라는 함수를 나눠주면 fx가 약분돼서 딱 gx가 남잖아. 근데 우리가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걸 나눠줄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얘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최종적인 결과도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여기에선 얘의 극한이 0이 아니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보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된다. 디귿 보기도 아까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이쪽 방향이었지만 극한을 씌웠을 때는 이렇게 해서 등호가 생겨야 된다. 그래서 디귿 보기 또한 틀린 보기. 그럼 옳은 보기는 기억 보기밖에 없으니까 얘 또한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러면 43번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43번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죠. 얘 가지고 봐보시면 얘는 지우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얘도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여기 있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fx의 극한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gx를 없애는 게 좋을 테니까 선생님 여기에 2를 곱하면 6fx 하고 빼기 2g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의 극한은 몇이 되겠어? 얘의 극한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를 곱한 70이 되겠죠. 그리고 fx 더하기 2gx는 극한이 몇이었냐면 0이었잖아. 그럼 어차피 얘네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 이 둘을 뭐 해줘도 돼요? 연립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위의 식과 아래 식을 쌤이 더해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2gx 플러스 2gx 사라지고 6fx fx 더해주면 7fx의 극한값은 x가 이렇게 해서 2022를 향해 갈 때 극한기호는 생략했던 거죠. 70이 된다.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수렴하니까 7을 빼서 여기에 나눠주시면 근체의 극한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fx의 극한값은 10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44번으로 넘어가 보면 얘도 이제 합답형 보기의 문제죠. 기억 보기 이제 좀 지겹죠. 이렇게 부등식이 있었으면 여기 등호가 생겨야 되는데 등호가 안 생겼으니까 기억 보기 틀린 걸 거고 니은 보기는 이제 마찬가지죠. fx 더하기 gx에서 뭐를 빼주면 돼요? 이제 fx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걸 빼주면 딱 등장하는 게 gx인데 수렴에서 수렴을 빼주면 100% 수렴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럼 디귿 보기도 마찬가지죠. 얘랑 얘가 지금 모두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fx 더하기 gx랑 이제 fx 마이너스 gx랑 더해주시면 얘도 수렴하고요. 얘도 이제 수렴하니까 일단 이 둘을 더한 함수도 수렴하겠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 2 곱하기 fx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수렴해. 근데 2는 애초에 그냥 상수값이잖아. 그러면 이 2를 넘겨주시면 fx는 아까의 수렴값을 그냥 뭐로 나눠주면 된다야? 2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눠주는 요놈 2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fx 또한 100% 뭐한다?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fx가 리을 보기로 봐보시면 발산하고 gx도 발산한대. 그럼 fx 곱하기 gx가 발산하냐 라고 했어. 얘도 표를 가지고 보여드리면 얘가 지금 발산하고 발산할 때는 이 결과가 상황에 따라 뭐 할 수도 있다 했죠.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했죠. 그러면 쌤이 이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발산하고 발산하는 걸 곱하면 되게 발산할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fx의 a의 우극한과 a의 좌극한이 예를 들어서 뭐 3, 1이었어. gx는 반대로 1, 3이었다라고 해봐. 그러면 fx는 a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틀어졌으니까 수렴값이 없죠. 그럼 발산한다라고 하겠죠. gx 같은 경우도 우극한 좌극한이 틀어졌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둘을 곱한 결과는 어때요? 3으로 똑같아져가지고 수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산한다라고 확정하는 이 리을 보기 또한 뭐한 보기가 된다? 틀린 보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옳으니까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45번 봐보시면 얘는 잘 보세요. 되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건데 특히 2학년 학생들은 이 문제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0 이상 4 이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fx란 함수를 정했는데 fx는 t가 지금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간대.
그럼 fx는 지금 쭉 하고 리미트하고 t가 음의 무한대를 향해 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극한 변수를 누구로 잡았냐면 t로 잡았죠. 그러면 이 안의 식을 누구에 대한 식으로 봐야 될 거냐면 t에 대한 식으로 봐야 될 거란 말이야. 여기에 x라는 문자가 있긴 하지만 여기선 t가 변수고 x는 그냥 뭐에 불과해요? 어떤 상수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면 분자 분모를 당연히 누구에 대한? t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해 놓는 게 편하겠죠. 그럼 분모는 그냥 t 플러스 1이 돼서 t에 대한 몇 차식이 되냐면 1차식이 돼. 그럼 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마이너스 xt라는 항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t에 대한 이 1차항의 개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1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2 곱하면 상수항 x 마이너스 2가 생길 뿐이라는 거야. 얘는 지금 극한 변수를 t로 잡아놨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x는 계속 상수 취급을 하셔야죠. 그러면 여기 분자도 봐보세요. 1차식이야. 그 다음 분모도 1차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t가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얘의 전체적인 극한 구도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1차항의 개수의 비율을 극한으로 떼우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의 1차항 개수는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 분모의 1차항 개수는 1이 되잖아.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얘의 극한 값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얘의 극한 값을 어떤 fx라는 함수로 정의하겠대.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fx라는 함수는 지금 몇 차 함수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되죠. 그러고 어디로 볼록하냐면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하겠지. 그리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절편이 하나는 0일 거고 하나는 2가 될 거 아니야.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0이랑 2잖아. 그러면 대칭축은 누가 될 거냐면 여기 정 가운데가 될 거니까 여기 쭉 정 가운데를 표기하면 대칭축은 x는 1이 되겠죠. 근데 애초에 이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됐어요?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였잖아요. 그러면 0이 여기쯤 있으니까 이렇게 0부터 4는 얘보다 조금 더 멀찌감치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한 여기쯤까지 그려지겠지.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최대값이 이때가 가장 높죠. x가 1일 때. 그러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 1러니까 1 빼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이 될 거야. 얘가 이제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요? 이때가 가장 작죠. 그럼 이때가 뭐냐면 x가 4일 때잖아. 그럼 여기에 4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함수 fx에다가 4를 넣으면 된다.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4 빼기 2니까 2가 돼서 마이너스 8이 뭐가 된다? 미니멈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 했잖아. 그럼 1과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8 더하면 전체의 결과는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